혹시 아주 평범한 순간 테이블을 치우는 웨이트리스의 손길이 억만장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떨까? 25년 동안 윤정희 회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딸을 애도하며 살아왔다. 그의 아들, 냉철한 재벌 두세 윤태민은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며 그 아픔을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어느 화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시간이 멈췄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부인의 손이 떨리면서도 힘있게 젊은 웨이트리스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 우리 딸과 똑같은 눈을 가졌구나. 그 순간 재벌 총수 윤태민은 숨이 막히듯 주저앉았다. 25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은지 26살. 그녀는 늘 작은 일상의 리듬을 믿었다. 깨끗이 부딪히는 수저 소리, 가득 찬 물병의 묵직한 무게, 단골 손님의 고개 끄덕임. 이것들이 그녀 삶의 메트로놈이었다. 월세와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게 해주는 작은 안도. 은지는 강남의 레스토랑 천군정에서 일했다. 이곳은 서울의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곳. 한 접시 에피타이저가 그녀 한 주 장보기보다 비쌌다. 은지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완벽하게 일하는 웨이트리스였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녀에겐 방패였다. 그날도 점심시간 폭풍 같은 주문 속에서 은지는 춤추듯 움직였다. 트레이는 그녀의 파트너였고 발걸음은 경쾌했다. 그리고 9번 테이블. 엄격한 기품의 노부인과 날카로운 정장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바로 윤가, 재계의 거물, 윤태민, 기업을 삼키는 인수합병의 귀재,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정희, 세월과 비극을 함께 지닌 집안의 안주인. 은지가 다가와 공손히 말했다.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사모님, 회장님? 태민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짧게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정의는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가 은지를 향했다. 푸른빛이 희미하게 흐르는 눈. 처음엔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칼날처럼 또렷해졌다. 리나. 속삭임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은지의 심장을 강타했다. 다음 순간 정희의 손이 번개처럼 은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너, 우리 딸과 똑같은 눈을 가졌구나.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바라봤다. 태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눈을 마주친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 동생 율리나의 눈, 25년 전 정원에서 웃으며 반짝이던 그 눈. 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고 몸이 휘청였다. 리나. 죄책감이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를 끝으로 재계의 철벽 같은 사나이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고급 도자기가 산산조각 부서지며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대가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웨이트리스 김은지를 주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들, 날 보더니 무너져 내렸다. 그 후 24시간은 긴장된 공백이었다. 은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매니저는 기자들에게 시달렸다. 재벌 윤태민 회장이 고급 한식당 청군정에서 쓰러졌다는 소문은 홍보팀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퍼지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웨이트리스가 연루되었다. 다음 날 오후 은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윤가 인자아의 법률 고문 정석훈 변호사였다.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서울 한남동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야. 소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갔다. 제일 좋은 블라우스를 입고 가짜 자신감을 걸친 채. 스위트룸은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벨벳 소파에 앉아있는 윤정희 여사는 어제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슬픔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정 변호사가 은지를 맞이했다. 김은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윤정희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제 아들 태민은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극심한 충격이 원인이라더군요. 그 충격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은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윤정희 여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25년 전 내 딸 율리나가 사라졌습니다. 22살 고집세고 당찬 아이였죠. 사랑 문제와 장래 문제로 아버지, 오빠와 크게 다투고 그날 밤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오래된 슬픔으로 떨려왔다. 수사, 사설 탐정, 수억을 들였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결국 법적으로는 사망 처리됐지만 난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은지를 파고들었다. 어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리나를 본 거예요. 그 눈빛, 그 얼굴, 그 모든 게 우리 딸 그대로였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오해십니다. 저는 전라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고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사고 보고서도 그 부모님이라는 사람의 흔적조차 없어요. 18개월 때 보육원에 맡겨진 게 전부입니다. 은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윤정희 여사가 속삭였다. 우린 믿습니다. 리나가 사라질 때 아이를 품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일 수 있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정말 그럴 리 없을까요? 정 변호사의 차가운 반문. 은지는 숨이 막혔다. 평생을 괴롭힌 질문. 나는 누구인가? 혹시 여기에 답이 있는 건가? 윤정희 여사가 은지 앞에 다가왔다. 연약한 손끝이 떨리며 말을 이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요. 25년간 어둠 속에 살았는데 당신을 본 순간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우린 제안을 하려 합니다. 공식 DNA 검사를 받으시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은행 계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대로 은지 씨 겁니다. 1억? 은지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빚도 월세도 미래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돈.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네가 내 손녀라면 다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넌 윤가의 일원이 될 거야. 유혹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재벌가의 피, 부와 권력. 그러나 비극이 가득한 족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제 번호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두고 은지와 소희는 숨죽여 앉아 있었다. 은지야, 미쳤다.
DNA 검사 하나로 1억이라니. 너 빚도 갚고 나 학자금도 갚고 집도 옮기고 내 직장도 그만둘 수 있어. 소희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지가 로고가 새겨진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그들이 맞다면 내 삶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잖아. 소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 수도 있어. 네가 늘 잃어버린 조각처럼 느꼈던 퍼즐, 그 마지막 한 조각일 수도 있잖아. 다음 날, 은지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비밀 클리닉에서 DNA 검사가 진행됐다. 면봉으로 뺨 안쪽을 스치고 윤정희 여사의 검체도 채취됐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윤태민의 것도 확보됐다. 봉인된 샘플은 익명 코드로 기록되어 최고 수준의 유전자 연구소로 보내졌다. 결과는 일주일 후, 그 일주일은 꿈같이 흘렀다. 윤가 인자는 약속을 지켰다. 은지의 통장에 1억 원이 찍혔을 때 그 숫자는 현실 같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권유로 은지는 청군정을 휴직했다.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며칠 뒤 윤정희 여사의 초대가 왔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서울 성북동에 있는 윤가저택, 궁궐 같은 대저택이었다. 햇살 가득한 온실, 온갖 난초 사이에 앉아있는 윤정희 여사는 은지를 반갑게 맞았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거대한 서재였다. 벽에는 수많은 책과 함께 가문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그 한가운데 젊은 여인의 유화 초상화. 은지는 숨이 막혔다. 거울을 보는 듯했다. 같은 머리칼, 같은 턱선, 귓불 아래 작은 점까지.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은지의 눈이 조용한 호수라면 그녀의 눈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우리 리나. 윤정희 여사의 손이 그림 위에서 떨렸다. 21살 여름에 그려진 초상화예요. 끝내 앉아있기를 싫어했죠. 전통이니 뭐니 답답하다며. 여사는 수시간 동안 딸 리나를 그림자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그려냈다. 리나는 총명하고 열정적이며 반항적이었다. 늘 아버지와 충돌했고 형 태민과도 심하게 다투곤 했다. 태민은 전통의 길을 걸었다. 명문대, 유학, 가업, 규율과 구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리나는 달랐다.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하고 기업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갔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의 기업까지.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가난한 예술가 강재현. 마지막 날 리나는 형과 크게 싸웠습니다. 윤정희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민이 그를 기생충이라 모욕했고 리나는 소리쳤어요. 차라리 저와 함께 거리에서 살아도 이 궁궐 같은 집엔 남지 않겠다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던 은지에게 윤정희 여사가 작은 벨벳 상자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낡은 은 목걸이. 한쪽에는 젊은 시절 여사의 사진, 다른 쪽 칸은 비어 있었다. 원래 2장의 사진이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끝내 채워지지 않았죠. 은지는 그 차가운 금속을 꼭 쥐었다. 마치 과거와 손을 맞잡은 듯. 한편 병실의 윤태민 회장은 정 변호사에게 험악한 눈빛을 보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그 애를 끌어들이다니. 회장님, 부인께서 직접. 닮았다고 다 증거는 아니다. 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묻혀야 할 건 묻혀 있어야 해.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스쳤다. 공포. 그 일주일 동안 은지는 더 이상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윤가의 일원도 아니었다.
신문 자료를 뒤져보았지만 리나의 실종 기사는 짧고 단정적이었다. 제게 명문가 아가씨, 흔적 없이 사라져. 연인 강재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미 그때도 정리된 기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코너 가게까지 걸어가는 동안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 이틀 동안 은지의 집 맞은편에 서 있던 검은 세단. 은지가 지적하자마자 사라졌다. 피곤해서 헛것 본 거야. 소희는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갑자기 가방끈이 확 잡아당겨졌다. 깍! 은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검은 후드 차림의 남자가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너무 순식간이라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지갑, 열쇠, 책, 그리고 목걸이. 그 사실을 정 변호사에게 전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가방에 뭐가 있었죠? 지갑, 열쇠, 도서관 책, 그리고 여사님이 주신 목걸이. 잠시 정적. 목걸이라니. 그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은지 씨, 바로 짐 싸세요. 차를 보내겠습니다. 당분간 호텔에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그냥 단순한 소매치기일 뿐이에요. 아니요. 범인은 지갑 속 현금도 놔두고 굳이 낡은 목걸이만 가져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지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옮겨졌다. 복도마다 경호원이 배치된 차갑고 화려한 감옥. 마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목걸이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돈으로는 가치가 없었다. 그것의 의미는 단 하나. 리나와의 연결. 누군가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했다. 정 변호사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숨겨진 경찰 기록 속에서 묻혀있던 이름 하나. 서리안. 25년 전 잘나가던 젊은 부동산 개발업자. 야망 크고 매력적이지만 무자비한 사내. 리나는 자선 파티에서 그와 잠시 엮였고 태민을 비롯한 가족들은 그를 증오했다. 기록에 따르면 리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 무서워. 어두운 일에 얽혀 있어 하지만 그 단서는 무시됐다. 경찰은 가족이 유도한 대로 예술가 연인 재현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제 서리아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었다. 재계를 뒤흔드는 거물,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림자 같은 세력과 함께였다. 정 변호사의 가슴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리나가 가족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에게서 도망친 건 아닐까?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 갇힌 은지는 점점 숨 막히는 불안을 느꼈다. 빼앗긴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직 붙잡지도 못한 과거를 도둑 맞은 듯했다. 밤마다 기묘한 꿈이 은지를 괴롭혔다. 비 내리는 밤, 검은 차, 소나무 숲 향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장가. 희미하지만 어쩐지 낯익은 목소리. 마침내 DNA 결과가 도착하는 날. 윤정희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고 정 변호사는 전화를 손에 쥔 채 창가에 서 있었다. 은지는 두 손을 꽉 맞잡고 숨을 죽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 변호사가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의 유전자 99.999% 일치. 공기가 갈라졌다. 김은지 씨, 당신은 율리나의 딸입니다. 윤정희 여사는 눈물을 쏟으며 손을 뻗었다. 내 손녀야. 내 사랑스러운 아이야. 하지만 은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이 뒤집혔다. 고아도 떠돌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윤가에 피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스쳤다. 뒤쫓던 검은 차, 목걸이를 노린 자들. 이건 단순히 가족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걸 숨기려 한 거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누구고 왜 두려워하는 거죠? 정 변호사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그 시각 병실의 윤태민은 결과를 듣자 무너져 내렸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의 목소리는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마치 오래 전 선고받은 형벌이 내려진 듯한 체념이었다. 태민 회장님,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 정 변호사, 이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야. 그는 몸을 일으키며 명령했다. 어머니를 불러. 그리고 은지도. 지금 당장 와야 한다. 25년 전 내가 숨긴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 잠시 후 병실. 침대에 앉은 태민은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라 죄책감에 짓눌린 한 인간처럼 보였다. 은지야, 어머니, 그날에 대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윤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은 싸우고 리나가 집을 나간 날이잖니. 그래, 우리는 심하게 다퉜다. 재현을 기생충이라 모욕했고 리나는 집안을 저주하며 나갔다. 태민은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어. 그날 밤 리나는 다시 돌아왔어. 내 서재로 숨어 들어와 울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재현 문제가 아니었어. 그날 밤 리나가 돌아온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 태민의 눈빛엔 25년 묵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 이름은 서리한. 재현 이전에 잠시 만났던 남자지. 리나는 그와 끝냈지만 그는 집착했어. 그녀가 그의 부동산 사업이 단순한 외피, 위험한 자금 세탁의 수단이라는 걸 알아냈거든. 증거 장부까지 손에 넣었다고 했다. 은지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정 변호사가 최근 조사 중인 바로 그 이름. 그는 리나를 협박했어. 경찰에 가면 사라질 거라고 태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버지께도 가족에게도 알리기 두려워했지. 재현이나 우리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리나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 서리한을 경쟁자, 뱀 정도로만 여겼지. 괴물은 아니라고. 그는 고개를 떨궜다. 리나는 장부를 내게 맡기려 하지 않았다. 나만 권력과 돈에 관심 있다고 했지. 그녀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제발 돈을 달라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태민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금고에서 5천만 원을 꺼내주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든 거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식당에서 그가 쓰러진 이유. 눈앞에 나타난 건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다. 자신이 망쳐버린 동생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윤정희 여사는 통곡했다. 내 딸은 도망자가 아니었어. 죽음이 두려워 몸부림치던 임신한 아이였구나. 은지의 세상은 무너졌다. 엄마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리한, 그는 아직 살아있다. 목걸이 사건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끝내겠다는 약속이었다. 정 변호사.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소매치기, 그건 서리한이 보낸 거예요. 그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범죄 수사가 되어버렸다. 태민은 병상에서 지휘했고 정 변호사는 현장 지휘관이 되었다.
전직 FBI 요원, 회계 전문가. 최고의 조사팀이 꾸려졌다. 목표는 단 하나. 서리한. 은지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소나무 향기. 비가 많이 내렸어. 어머니의 라일락 향수 냄새가 담긴 담요 속에 있었어. 조사팀은 날씨 기록을 대조했다. 25년 전 강원 북부 상안에 장기간 폭우가 내린 시기와 겹쳤다. 그 와중에 은지와 윤정희는 저택 다락에 보관된 리나의 물건을 정리했다. 일기장에는 분노와 열정이 담긴 시, 스케치북엔 재현의 얼굴, 사진첩에는 웃는 리나. 그리고 한 장의 사진, 호숫가 별장 앞 웃는 리나의 뒷모습. 뒤쪽 나무에 기댄 한 남자. 잘생겼지만 차가운 눈빛. 그리고 오른손 약지에 검은 오닉스 반지. 저건 서리안이야. 리나가 그를 데려온 적이 있었지. 나는 싫어했어. 눈이 너무 차가웠거든. 은지의 온몸이 떨렸다. 순간 기억의 파편이 선명해졌다. 어린 자신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차 안 그 남자가 몸을 숙여 들어오고 있었다. 빛을 받은 오닉스 반지, 낮게 으르렁대는 목소리.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없을 거야. 어머니의 울음. 제발, 우리 아기만은 건드리지 마. 그 반지, 기억나요? 은지가 속삭였다. 그 기억은 모든 걸 연결했다. 리나가 사라진 뒤에도 서리하는 그녀를 찾아냈다. 조사팀은 즉시 그의 옛 별장들을 추적했다. 25년 전 폭우가 덮친 강원 북부. 그곳에서 진실의 조각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캐나다 국경 근처 외딴 사냥 오두막. 위장 회사 명의로 매입됐다가 1년 후 매각된 곳. 그때 호텔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 없는 작은 봉투. 안에는 오래된 폴라로이드 한 장. 사진 속 지친 얼굴의 리나가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다. 작은 시골 교회 앞에서 뒤편에 적힌 글씨 St. Jude's, Danville. 마지막 남긴 흔적.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던 어머니의 절규. 정 변호사와 은지는 즉시 그 마을로 향했다. 25년 전의 교회 기록 속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김은지, 부모 사망, 데모, 가사 도우미 강현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리나는 태민이 건넨 돈을 들고 아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리고 혼자 서리한을 맞으러 갔다. 조사팀은 오두막이 화재로 전소된 기록을 확인했다. 겉으론 전기사고. 그러나 현지 사냥꾼의 목격담. 그날 밤 고속으로 달아나는 검은 세단. 번호판은 매사추세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서리한은 리나를 쫓아내고 끝내 침묵시켰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서리한의 전용기가 보스턴 근처에 착륙했다. 그리고 은지의 옛 아파트. 맞은편 집이 가짜 이름으로 임대되었고 그의 신복 중 한 명이 잠입해 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소희였다. 내가 들어가야 해. 은지는 단호했다. 와이어를 착용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날 밤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소파에 앉은 소희. 그 뒤에 서리한. 검은 오닉스 반지가 번뜩였다. 은지, 정말 어머니를 빼닮았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를 풀어줘.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리나는 어리석었지. 쓸모없는 장부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 아니, 은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 순간 약속된 신호. 그러나 서리하는 권총을 꺼내 소희 옆구리에 겨눴다.
끝은 내가 정한다. 그때 문과 창문이 동시에 터졌다. 특수부대가 들이닥쳤다. 소희는 몸을 날려 바닥으로 구르며 벗어났다. 서리한이 총구를 은지에게 돌리는 순간 빵! 문께 선 태민. 옆에는 정 변호사. 총알은 서리한의 어깨를 꿰뚫었다. 리나를 위해서다.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후 서리한의 제국은 무너졌다.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불탄 오두막을 발굴한 끝에 리나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사라진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다 희생한 용기 있는 어머니로 기록되었다. 은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윤가의 상속녀가 되었지만 부보다 중요한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율리나 재단을 세웠다.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단체. 태민은 남은 삶을 속죄로, 윤정희는 손녀의 곁에서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 그리고 은지는 깨달았다.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용기를 잇는 살아있는 유산이었다. 그녀는 집을 찾은 것이었다.